안녕하세요. 스시야기의 노선우세입니다. 문 닫기 전 가봐야 할 식당,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지 아무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스포일러성 제목입니다만 이번 영상은 매봉역의 숨은 보석 스시 강지문입니다. 사시미, 스시, 튀김, 오차즈케로 이어지는 제법 풍성한 구성이 일단 눈에 띄는데요. 일명 배뻥 보장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비교적 숙성을 오래 해서 내어주는 스시들이 은근 매력적입니다. 3개월 된 청어, 9개월 된 고등어, 이런 오랜 숙성 스시를 셰프님께서는 이날의 특이점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오래된 숙성 스시를 별미처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나오려나 하는 설렘을 갖게 하는 곳이라서 아직 예. 매 방문 때마다 다음 방문 예약을 할 정도로 꾸준히 찾아가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날 다소 좀 아쉬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건 맨 마지막에 이미 제목에서도 살짝 느껴지긴 하셨겠습니다만 그건 맨 마지막에 셰프님 말씀 직접 들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날도 어김없이 자리는 빼곡하게 다 찼습니다. 안 치셔도 돼. 그냥 써도 돼. 되었습니다. 혹시나 조개살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그것도 보기 저번에도 오빠 나 작년에 실패했잖아. 처음 오시는 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은행, 새우, 버섯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와사비가 시즈오카산 생 뿌리 와사비입니다. 오시기 전에 갈았던 거,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드실 수 있는 믹스된 와사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두 종류의 와사비를 세팅해 주셨는데요. 어느 걸 먹어야 할까요? 뻔하죠? 와사비만 올려서 드십시오. 자연산 농어입니다. 수미소 추된장 같이 있습니다. 농어가 제법 두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씹는 식감이 좀 있긴 한데요. 원래 농어 자체가 맛이 담백한 편이라서 스미소를 가미하신 것 같습니다. 간장 와사비에서 드세요. 시마지역 흑점줄 전갱입니다. 줄무늬 전갱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뱃살입니다. 시마아지도 아주 큼지막하게 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숙성의 영향일까요? 약하지만 조금 굽굽한 맛이 납니다. 먹기에 이상한 것은 아닌데요. 평소에 너무 슴슴한 시마아지를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와사비 그리고 옆에 기름장 해서 드십시오. 민어 불에요. 올해 마지막 민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기서 민어를 다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확실하게 불에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살짝 죽은 거고요. 그 옆에 굽지 않은 거는 불에랑 같이 있는 부분, 같이 있는 약간 기름 맛 같은 겁니다. 근데 불에는 그냥 먹으면 엄청 질겨요. 이걸 불이 났을 때 지금처럼 약간 똑같은 식감인데 되게 맛있어지죠. 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지껏 알았던 불에가 왼쪽 허연 건데요. 그게 불에가 아니었군요. 셰프님 말씀처럼 오른쪽 것이 불질이 되어서인지 확실히 쫄깃쫄깃하네요. 식감이. 와사비만 해서 드세요. 와사비만 해서 드세요. 가스오 타다키라고 스마가스오 가다랑어를 곁집에 훈연하듯이 살짝 구운 겁니다. 이제 가을 되면서 첫 가다랑어예요. 원데이만 끼거든. 익히 예상되는 맛입니다. 부드럽고 큼지막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훈연을 하시는지 아무튼 감사히 먹어야죠. 와사비 들어있습니다. 간장만 해서 드세요. 이솝에 맡깁니다. 청어로 만든 거요. 청어가 약간 식감이 무릅니다. 미리 만든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를까 싶은데요. 정어가 많이 모릅니다.
숙성이 조금 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이틀 이 정도 됐는데 최근에 그 태풍이랑 이런 영향 때문에 계속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오히려 물러서 살짝 더 향을 높인다고 살짝 아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아먹는 거예요. 아보리까지. 평소 청어는 탱탱한 식감으로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무른 맛이 더 났던 게 아보카도도 중간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조합이네요. 살짝 소금을 놔두셨네요. 다음에 뭐가 나오려나? 아사리 엄청 많이 소금이요? 나는 두께감을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찍었는데요. 와사비 더 하셔도 돼요. 네. 더 드세요. 그거 셰프님 말씀처럼 있는 와사비 다 얹어 먹어도 전혀 맵지가 않습니다. 기름진 맛도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금이랑 간장 각각 한 젓씩 찍어 드시면 됩니다. 소금이랑 간장 각각 한 젓씩 찍어 드세요. 와사비는 얘는 정반대로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호끼가입니다. 북방족이에요. 개체는 작지만 역시나 주의시합니다. 씹을 때 그 조개 특유의 감칠맛이 쭉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드십시오. 내장 소스 같이 한 전복이요? 여태까지 왔을 때 좀 가장 전복이 커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작은 것과 큰 것의 맛? 저는 솔직히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다만 왠지 예전보다는 전복 특유향이 더 풍부한 게 개체가 커서였겠죠? 당연히. 이면수라는 숙박이요. 맨 마지막에 국물로 해드릴 겁니다. 오차집게로 해드릴 거예요. 9월부터 다시 따뜻하게 합니다. 8월 때까지는 차갑게 드리고요. 포토타임 여전합니다. 안에 생선은 계속 바뀌는 시기인데요. 이번에는 이면수이군요. 스시 시작하십니다. 소가 올라 있는 게 이걸 향기봉이라고 불러. 사케를 마실 때 이 잔에다가 자연산 민어에 간이랑 간장을 같이 한 겁니다. 키모주라고 해요. 민어를 스시로도 먹어보네요. 일단 네타 자체가 약간 쫀득하게 씹히는 감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맛은 슴슴합니다. 민어 간이라는 것도 아주 그렇게 고소한 감은 약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마지막 민어 건데 민어가 원래는 수컷이 가장 상품인데 수컷의 기름이 떨어지면 아직 알배기가 알이 가득 찬 암컷이 훨씬 기름이 많아서 암컷까지 괜찮거든요. 암컷이 좋아질 때쯤은 거의 민어가 끝나는 거예요. 얘는 암컷이. 뭐 아무튼 이래저래 올해 마지막 민어도 여기 강지문에서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스시로 말이죠. 광어입니다. 광어 다시마에 맛들였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떼더라. 이게 다시마 향이 가득한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소 좀 과하게 짜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다시마에 맛들였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그 말이 되게 엄청 짠맛이 확 올라오는 게 그 다시마 자체에 염이 같이 들어가서 많이 본 거 아니야? 1차로 한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드시기 바로 전에 좀 다시마의 향을 강하게 할 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썼던 다시마로 좀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짜셨어요? 네. 따로 소금을 하신 줄 알았어요. 전혀 다시마 자체에 염이 나와서 이야 전어다 전어. 최고의 장소를 이거 혹시 작가들이 그거랑 공부하는 건데.
미쳤어. 미쳤어. 그때 뭐지? 우리 신내가 벌써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좀 적절하게 갔어요. 숙성된 지는 한 10일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보아답니다. 전어 중치요. 신고 바로 위에 사이즈다. 사이즈 굉장히 실해요. 일단 뭐 진득한 식감이 숙성이 좀 되었다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맛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멸치향 같은 것도 얌전한 편입니다. 하기야 뭐 셰프님께서 심해는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으시죠? 적절한 그걸로 가서 전어가 우리나라 거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맛이 잘 되거든요. 일본 거는 4일 정도가 제일 기름기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일성이 1주에서 2주가 가장 유효합니다. 밸런스는 그냥 뭔가 집중하게 그래서 토요일마다 강남역 가요. 자연산 방어요. 근데 얘는 부리가 아니고 와라사라고 한 치수 작은 거예요. 80cm 정도 나오는 6kg, 4kg, 6kg대 나오는데 지금은 얘가 더 맛있습니다. 와라사? 와카시, 이나다, 와라사, 부리라고 해서 출세어라고 해서 사이즈마다 불리는 이름이 달라요. 그 와라사라고도 했고 간사이 쪽에서는 얘를 하마치라고도 합니다. 하마치는 들어가. 네, 하마치가 더 유명해요.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어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부리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도 있었군요. 일단 두툼해서인지 은근 진득하게 씹히는 식감이고요. 고소한 감은 아직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얘는 와사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향이랑 고소함을 좀 지킬 때는 와사비를 아예 빼기도 해요. 아지입니다. 전갱이요. 야, 이게 아주 진득한 맛이 올라옵니다. 평소에 먹었던 아지들하고 달리 뭐 그 고소한 맛도 꽤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셰프님께서 보통 특이점 이러면서 코스 중 가장 정점인 스시를 내어주시는데요. 이날은 따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만 이 아지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 셰프님께서도 불질을 도와주시네요. 어떤 녀석이 나오려는지 예상이 됩니다. 금태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금태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금태가 엄청 많네. 시장에 가서 일찍 가면 제일 좋은 걸 보였어요. 사진으론 가늠이 잘 안됩니다만 이날 금태가 꽤 컸습니다. 식감도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는 편이라서 씹을수록 더 고소한 단맛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우니가 올려지는 중인데요. 이번엔 카이센동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쿠라 노리시네요. 이쿠라를 언제 작업하셨을까요? 이쿠라를 언제 작업하셨을까요? 이쿠라 이거 작년치요. 골감만 잘하면 괜찮으니까 10월 돼야 나옵니다. 보통은 추석 지나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한 달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추석이 굉장히 빨라갖고 네, 1차 출시는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옛날처럼 성게알은 통영 겁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습니다. 연어알이랑 아보카도 게살 같이 했습니다. 여기 게살 아까 안 드신다고 해서 게살 뺐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뭐 예전과 거의 같아 보이는데요. 이럴 수가 없어. 역할을 다 줘가지고 의미 없는 젓가락으로 먹기가 쉽진 않습니다. 사실 좀 근데 아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카이센동이라서 뭐 약간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 젓가락으로. 아, 그리고 저는 따로 안 챙겨 먹었는데요. 저렇게 김은 요청하면 주십니다. 찍어 드세요. 민어전입니다. 지난번에도 먹었었는데요. 이젠 진짜 올해 마지막 민어전이겠네요. 그거 가는 건 사실 주도로 참치 중뱃살입니다. 아이슬란드 참치입니다.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1년에 한 달밖에 안 나온다는 아이슬란드산 참치, 예전에도 그런 멘트 들은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된 건가? 뭐 아무튼 역시나 와사비 듬뿍해도 전혀 맵지가 않습니다. 큼지막하게 썰려서 입안 가득 차기도 하고요. 얘가 미루가이요. 왕우럭 조개, 코끼리 조개, 말조개라고도 불립니다. 미루가이, 이것도 비교적 비싼 조개로 알고 있는데요. 서걱서걱거리는 식감 아주 예술이네요. 이 작가를 찾아오는 거야. 아니야. 그게 낫다니까. 그럼 살도 진짜 많대. 무치아에비 부채새우입니다. 오. 이 부채새우는 지난번에도 맛을 봤던 건데요. 일단 사이즈가 꽤 큽니다. 입안 가득 포만감도 주고요. 진득한득 서걱거리는 식감도 좋고 또 제법 고소한 맛도 올라옵니다. 어제 막힐 거 알았어. 왜냐면 수석 전날이 너무 좋은. 네. 이거 이제 1년 돼 가나요? 어? 이거요? 예. 이거 이제 9년 됐죠? 9년. 이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이에요. 7년이 아니고 9년이구나. 이제 9년. 다시 봐요? 네. 9년. 다시 마지막이. 9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 그냥 네.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래도 얘는 이제 못 구해갖고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없어요. 일본에서 9년 수성 마지막. 이야, 이 뭐 보물처럼 다룰 법한 다시마네요. 고등어는 이번에도 심해가 강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늘 그렇듯 약간 단맛이 돌기까지 합니다. 히라카와는 지난번에도 본 브랜드이죠. 북해도산 운이 나오려나 봅니다. 저예요? 네. 북해도산 계열이야.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사실 어제는 오가와 오니를 먹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이게 더 맛있네. 아, 근데 오가와는 사실 주마다 텐션이 좀 달라요. 달라요. 정말 맛있을 때도 있고. 왠지 알겠네. 그리고 오빠도 막 그거 그랬잖아. 맛있네. 아, 다행이다. 근데 3-4번까지 둘 다 이름 있는 북해도산 우니들인데요. 셰프님 말씀처럼 오가와가 약간 기복이 있나 봅니다. 유즈슈 나오고 플레이트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튀김류가 나오는 거죠? 소금 살짝 해서 소리 넣죠. 중요하지 않다. 올해 늦게 시작해서 좀 늦게까지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은어예요? 예, 은어라는 생선을 또 여기서 다시 맛을 봅니다. 근데 튀김옷에 가려져서 그럴 텐데요. 은어 맛 자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뜨거워요. 감안하시면서 드시고 역시 소금해서 드십시오. 민어 알이요? 모양이 홈런볼처럼 나왔네요. 뭐 얘기하고 보니까 식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래가 너무 슬퍼요. 네? 노래가 너무 슬퍼요. 그렇죠? 대중가요를 클래식으로. 아니, 술 취했네요. 그래서 튀김류 기억들이 또 역시나 가물가물합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민어 껍질입니다. 성게알, 캘리포니아산 성게알이요. 야, 민어를 정말 다양하게 먹어보네요. 우니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징어 다리입니다. 먹는데 카레 맛이 나더라고요. 카레가 돼요. 카레. 그래? 약간 치트키 같은 맥주 안주 맥주가 젖어있는 우유튀김이야. 우유튀김 왜 안 나오네 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그 고소한 맛이 뚜렷하게 올라왔고요. 지금 드린 거 브랜디요. 술에다 찍어 드시면 초콜릿 맛 나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취한 건지 아무튼 이 고구마 브랜디도 디폴트네요. 우마기도 이상하게 딱 그 오차즈케 타이밍에 쓱 나옵니다. 따뜻하게 나온 오차즈케 뭐 지난번과는 달리 정신 잘 차리고 마지막 오차즈케까지 잘 챙겨 먹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톡 들어보시겠는데요. 쯔안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최장으로 내년 2월까지 하고 좀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폐업합니다. 이전이 아니고 폐업하자 뭐야? 고전이 아니고요. 폐업. 어? 이거 무슨?
이전이 아니고 폐업이에요? 폐업이 폐업. 진짜? 일본에 들어갑니다. 네? 3년 정도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정해지면 문자는 다시 드릴 건데 네네네.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2월이 최장이고 2월은 거의 잠정적으로 안 한다고 봐야 되고 1월이 마지막일 거지만 업장 상황 때문에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게 정해지면 연락드릴 거예요. 당기지 마요. 맞아요. 당기지 마요. 아, 근데 굉장히 길게 가시네요. 공부하러 가고 싶어. 최저 3년. 네. 3년은 가까이. 그 짧게 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도 한 달, 2달 뭐 이렇게는 가게문 닫으면서 갔다 왔었으니까 지금은 그거는 사실은 뭔가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좀 더 많이 먹어보고 접하는 개념이 더 강한 거라 기물들 같은 거 체크하고 트렌드나 확인하고 이런 건데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좀 하려면 진득한이 좀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셰프님 서브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셰프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언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한다셨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한 일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달간 뭐 이렇게 문 닫고 일본에 가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예 그냥 제대로 배우고 오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실지도 듣긴 했는데요. 이건 아직 일단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셰프님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으니까요. 따로 편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올해 마지막 예약을 하긴 했는데요. 셰프님 말씀처럼 어찌 될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방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기회가 되어서 유학 가시기 전에 더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년 된 다시마로 쌈 싸 먹어야죠. 농담이고요.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번 추천 영상은 정해졌네요. 강짐은 최근 방문 건하고요. 나름 비교 겸 사실 영상 퀄리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부끄럽기도 하네요. 스시 강짐은 맨 처음 영상 한번 보시면서 근 2년여 만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